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기자와 함께 어린이날의 유래와 방정환 선생의 일생, 그리고 포항과 경주 등 각 지자체의 어린이날 행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어린이날인데요. 네. 오늘이 어린이날인 만큼 이 어린이날과 관련된 많은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예전에 그 어릴 적 어린이날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설렐 수가 없었는데 김희정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죠. 그렇죠. 네.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보죠. 어린이날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에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우리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해방 후인 1948년 5월 어린이날부터 애창됐던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들의 그 밝고 맑고 그런 투명한 기상이 느껴지는 발랄한 동요입니다. 2절의 가사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미래 세대와 우정 화합을 담은 그런 내용이 눈에 띄고요. 이 곡은 4분의 2박자 바장조의 행진곡 풍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동요였는데 네. 들으니까 또 굉장히 반갑네요. 그렇죠. 근데 작곡가가 바뀌는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작사자 윤석중 선생님의 노래 가사는 1946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곡가로 예정됐던 안기영이 그해에 월북하는 바람에 어린이날 노래 작곡가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네. 1920년대부터 동요 창작을 개척하던 윤극영 선생이 그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자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선생이 귀국한 뒤에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동요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월북한 안기영은 배제중학을 거쳐서 그 연희 전문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귀국해서는 콩지 팥지, 견우직녀와 같은 향토 가극 분야를 개척했고 또 동요 분야에서도 그 많은 그 업적을 남기는 등 그 굉장한 인재였는데 예. 월북한 이후에는 북한에서 조선 음악가 동맹 부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린이날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색동회 창립이 연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일본 유학 당시인 1923년 3월 16일에 도쿄 하숙집에서 그 유학생들을 규합해서 어린이 운동단체인 색동회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3월 20일에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가 발간을 했고 예. 또 그로부터 열흘 뒤인 30일에 색동회가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5월 1일 서울 시내에서 소년 단체들의 연합 조직인 조선 소년운동연합 주최로 색동회 발대식과 함께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1922년에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어야 하는데 이게 왜 1923년이죠?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죠. 그 천도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라는 조직이 1922년 5월 1일을 그 어린이날로 선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1923년 5월 어린이날 행사의 즈음에서 서울시내 소년단체연합은 1년 전인 1922년 5월 1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로 하자 이렇게 제정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 첫 행사는 23년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방정환 선생이 1917년 그러니까 만 18살에 천주교 3대 교주이자 3.1운동 민족 지도자 중 한 명인 손병희 선생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된 것입니다. 예. 이전부터 소년 입지회라는 활동으로 아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방정환 선생은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된 이후로 더욱 활발하게 아동과 청년 그리고 문예 활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가부장적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예.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고 막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예. 그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획기적이고 또 선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당시 어린이날 선언문 12만 장이 배포되기도 했는데요. 그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이라는 대목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이 선언문 또한 그 장유유서의 낡은 질서와 또 어린이 노동으로 대표되는 각종 압박을 없애고 어린이에게 적절히 교육받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예. 100년 전 식민지 시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이끌 주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권리를 이처럼 명쾌하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어린이의 뭐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왔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네, 이소파 방정환 선생은 32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예. 선생님의 일대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방정환 선생은 이제 1899년 11월 지금의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주동은 지금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 태어났을 무렵에는 그 4대가 함께 살았던 대가족이었고요. 할아버지 방한용은 어물정과 미곡상을 경영하던 제법 큰 상인이었습니다. 예. 한문의 조예가 깊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천자문을 집에서 뗐고요. 어렸을 때. 또 경제적인 뒷받침 덕분에 그 소년 시절 당시로서는 신식학교에 해당하는 보성소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왕실을 상대로 사업을 했던 그의 집안이 1907년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갔고요. 10살 무렵 소년 방정환은 덕수궁 정문이죠. 대한문의 건너편에 살던 친구의 집에서 그 어린이 토론 연설 모임인 소년 입지회 활동도 했습니다. 예. 상업으로 가업을 잇기를 원했던 부친의 권유로 설린상고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1915년 만 16세에 집안 형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안에 있는 그 토지조사국에서 그 서류를 필사하는 업무로 취직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방정환 선생은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만 18세인 1917년 손병희 선생의 딸과 결혼하면서 총독부 토지조사국 필사 업무를 그만두고 보성 전문 법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1919년 잡지 신청년과 최초의 영화 잡지 녹성을 발행하는 등 그의 활동에 날개를 달았고요. 192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대학에서 철학과 아동문학, 아동심리학, 문화학 등을 공부하고 또 세계 문학 10편을 번역을 해서 번안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23년에는 색동회를 조직을 해서 어린이날 제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예. 그러나 일제에 가중된 탄압과 재정난 그리고 또 그 소년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1931년 7월 만 3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지기 직전까지도 동화지필과 구연 동화에 몰두했던 선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이재용 기자, 앞서 이 어린이날 행사가 5월 1일에 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이날의 날짜가 뭐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다가 네. 지금처럼 5월 5일로 정착됐다는데 이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바뀌었습니까? 사이에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정 당시에는 그 어린이를 새싹에 비유하는 것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5월 첫날
예. 어린이날로 하자 해서 5월 1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이 그 전 세계적으로 메이데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메이데이 노동절을 탄압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어린이날이 열리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1928년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이렇게 바꿨고 그러나 그 어린이날 행사마저도 일제가 탄압을 해서 1937년부터는 금지되다가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1946년 5월 5일은 그 5월 첫째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전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첫째 일요일로 했는데 날짜가 해마다 바뀌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5월 5일을 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9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공식이 지정됐고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그 주말이거나 또는 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쉬는 대체 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뜻깊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지자체도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그 코로나로 행사가 꽁꽁 닫혀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야외 활동 제한이 풀리면서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예. 경북 포항시는 오늘 송도동 해상공원에서 어린이 해양 스포츠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족 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4인승 페달보트, 2인승 카약, 11인승 파워보트 등의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포항 철길숲 일원에서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블쇼, 유소년 챔버 앙상블, 매직쇼, 케이팝 공연과 모범 어린이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숨겨진 보물 캡슐 찾기, 마스크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이 됐습니다. 예. 포항에서 열린 행사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경주시는 어떻습니까? 오전 10시 보문 콜로세움 앞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 앞서 3일과 4일에는 그 경주 실내체육관 앞 야외광장에서 자동차 극장이 운영됐습니다. 라따뚜이 또 뭐 알라딘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가 상영됐고요. 또 오늘까지 경주시 SNS에는 어린이날 사행시 짓기와 행복 가족 사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예. 경주시 동궁원 느티나무 광장에서는 오늘 오후 4시까지 동궁원 어린이날 대잔치가 개최돼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버블 매직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영덕군은 군민운동장에서 어린이 대축제를, 울진군에 있는 한수원 한울 원자력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림 공모전과 배우자 응원 편지 쓰기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은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결혼이 늦춰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 또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구 절벽을 늦추거나 피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5월입니다. 예. 정말 어린이가 살기 좋은 또 우리 지역에 어린이가 많은 포항 그리고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